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시즌 4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방송은 면접이에요. 지금 수시 접수가 끝나고 이제 한참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2020 학년 면접 특강 실전편에 대해서 해드리고요. 요거 저희가 라이브 하기 전에 면접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거는 방송 올려놨으니까 그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라는 거 저희가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제 면접이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토론도 있고 이렇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서류 신뢰도에 대한 이 가장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학교는 좀 뭐 3대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 회사 입사 면접처럼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는 보통이 3대1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 3명이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나오고,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오시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공학업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공학업 교수가 아닌 경우는 좀 보편적인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전공학업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좀 전공과 관련된 학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 학년 수시 저희 컨쇼에 좀 이제 준비를 같이 했던 학생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이제 학부모님들 미리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린다라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교 분석회하고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것부터 자기소개서 라인 짜서 작성하고 또 학교 경쟁률 체크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면서 수시 접수까지 하시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컨쇼 라이브 면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전편인데 면접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류 신뢰도, 진위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께서 작성을 한 다음에 대학교에다가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평가를 하고 우리 아이의 활동을 이렇게 대학에다가 어필을 하고 했다라면 그 활동이 진짜 우리 학생이 한 건지 아니면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의 잠재 능력을 더 평가하고자 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써진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더 구체화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서류를 1단계로 선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서류 신뢰도, 진위 여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서류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오늘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좀 제외를 했고요, 시간상.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준비의 기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접은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는 웬만해서는 다 어떤 원인을 통한 계획,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안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안에 무엇이 써진 거냐면 과정을 어필하거나 능력을 어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이나 어떠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과정이나 이런 능력 어필을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지금 어필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나 능력을 누가 한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자신이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실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솔직히 말해서 꼬치꼬치 물어본다라고, 그러니까 꼬치꼬치 물어봐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진짜 활동을 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소서 대필을 하는 학생들은 저희도 이제 모의 면접이라는 걸 하다 보면 티가 나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는 준비를 해도 약간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필을 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생활기록부 안에 내가 진짜로
이렇게 주체성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족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1번에다가 쓴 거 천자밖에 안 돼요. 그죠? 천자에다가 써봤자 얼마나 많은 걸 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나 능력의 어필이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잠재 능력을 더 물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진짜 우리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족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상내역입니다. 수상내역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과우 수상,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그런데 교과우 수상이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어보지 않고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냐면, 이런 거, 우수 자율 동아리 보이십니까? 자, 좀 크게 볼게요. 우수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공동 수상을 했대요. 자, 공동 수상 6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잡았으며, 공동 수상이라는 건 우리 아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역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상을 탔는지, 또한 교내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상을 탔대요. 경제학과 간 친구인가 봐요. 자, 첫 번째, 우수 자율 동아리 어떤 활동으로 수상하였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 수상을 보고 물어볼 수 있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 자율 동아리에 어떤 활동으로 수상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는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짧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한테 맞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페이스를 넘겨주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충분히 말을 한다라면 그만큼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가 내 거잖아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로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답변을 짧게 하게 되면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질문은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지 제 입장에서 유리하진 않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다가 동기를 통한 과정까지, 그러니까 요 안에는 지금 동기는 없어요. 왜 그거 했어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동기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배운 점까지도 설명을 한다라면 내가 준비한 사항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다 설명하면 말꼬리를 물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조금 성의껏 잘 준비를 한다면 내 페이스대로 면접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질문 안에 이렇게 동기, 과정, 어려웠던 점, 그걸 극복했던 거, 그걸 통해서 배운 점, 이렇게 좀 정해진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또 공동 수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팀이 구성된 거기 때문에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팀에서 그러니까 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선을 갖고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을 하는 이런 장애 역할을 했었고요. 또한 보고서는 문헌 자료를 보조를 해서 1차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본 집단을 나눌 때 제가 어떠한 역할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은 걸를 얘기를 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페이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저는 동아리에서 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또 물어보겠죠.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말꼬리를 물어보는데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내 페이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된 사항을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또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장려상을 탔대요. 자,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동기죠. 그랬을 때 동기만 달랑 말하지 말고 그 동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하는 부분도 다 살을 붙여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페이스를 끌고 올 수 있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준비를 하고 또한 참가한 이유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계획 또한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한 극복 사례를 미리미리 말을 하는 것도 왜? 그게 내가 만약 미리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나오면 자기 페이스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달랑 물어보는 것만 딱 말하지 말고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더 준비를 해가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상 입학사정관이 끊어야 될 때 끊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됐어요 하면 그게 듣기 싫다고 끄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을 제가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막 10분 내내 그것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생기부인데 생기부 라인에서 한번 볼게요. 자,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이제 합격한 친구였는데 드론의 발달 과정에 드론으로 인해서 변화될 삶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학생 드론에 대해서 발달 과정을 통해 갖고 삶이 변한다는데 이거 어떤 삶이 변할 수 있고 어떻게 드론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말해볼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 드론을 통해서 수직 미세먼지 측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아파트 층마다 미세먼지를 드론에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서 층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층마다의 대안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친구예요. 미세먼지가 현재 교실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을 형성했대요. 또한 학급 교실의 미세먼지 1차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문 공기 순환 방식과 공기청정기 사용 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냈대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짤막한 과정이 있네요. 일단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눴다라는 부분과 또한 창문 공기 순환 방식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대안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짤막한 과정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구체화시키면서 대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서류 신뢰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계율을 짜야 되고 또한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측정했다는 건 여러 차례의 어떠한 실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드론 발달 과정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발달을 통해서 산업이 변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건지,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이 정도 조사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세먼지 조사할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눴대요. 이거 어떻게 나눴냐는 거죠. 실험 집단은 뭐고 통제 집단은 뭔지 구체화돼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 학생이 이 조사를 하고 이 실험을 했다라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나누는 기준선도 분명 정해져 있었을 거고 그 기준을 나누는 나의 어떠한 계획성이 있고 그걸 나눴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화되게끔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얘기했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어떤 식으로 나눴고요. 실험 집단을 통해서 나왔던 데이터와 통제 집단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물에 도출을 냈습니다. 라고까지만 말을 했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교수가 물어보겠죠. 혹시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꼭 물어본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올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미세먼지와 비교 분석하였다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며 대안은 마련했었나요? 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외부의 미세먼지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외부와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 교실의 데이터가 훨씬 안 좋은 질을 나타냈으며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생활하는데 미세먼지로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안으로서는 이 공기순환 방식과 공기청정기에 대한 대안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다시 도출했을 때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의 해결 능력이,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모든 반의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한 대 설치, 두 대 설치, 세 대 설치 표본 집단을 다시 나눠서 분석해 봤을 때 한 교실당 공기청정기가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런 미세먼지가 이런 공기의 질이 이런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교실마다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구체화되게 내가 했던 활동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내가 배웠던 점들,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계율을 짜서 준비를 해서 면접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페이스로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말해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질문의 수를 줄일수록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요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진로 활동에서 나온 건데요. 자, 아침 독서 활동을 했대요. 자, 독서 활동을 했다라면 독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겠죠. 독서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 학생이 배운 게 있다라면 뭔 것 같아요? 독서라는 건 왜 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독서 활동을 하던 친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서를 좀 많이 했대요. 그러면 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라는 방기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우리 학생이 이런 현상 등을 이런 사회에 여러 현상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다면 그 정리를 통해서 배운 건 뭔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친환경 제로 에너지를 통해서 하우스 연구를 하게 되어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또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통했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이런 토양 생태 수지 제작 기법의 스마트 철도 역사나 인공지능의 실내 공기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세먼지나 이런 실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네요. 이런 활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은 첫 번째,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를 읽고 여러 현상을 설명을 했다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 이 책을 통해서 배운 점은 뭐예요? 혹시 그 책 안에서의 어떠한 내용을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책을 읽고 여러 현상을 설명했다는데 그 현상 설명 나한테도 몇 개 해줄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건축 방법에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문적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웠대요. 그러면 이런 좀 전문적이고 이런 어떤 학업에 대한 이런 학문에 대한 발전성이 있는 이런 전문성은 키워드를 갖고 물어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시브 하우스가 어떤 건지는 충분히 알아야겠죠. 또 하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배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인 거예요. 설명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설명을 했으면 그걸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 이런 페이스로 가져오는 거, 또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어떤 연구 라인을 더 나중에 대학 가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준비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페이스대로 조금씩 더 연장시키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환경 분야에 3가지 분야로 연구했다라는데 그 중에 3가지 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거 하나 선정해서 설명해 볼래요? 혹시 그걸 통해 갖고 우리 학생이 배운 점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3가지 중에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하나만 딱 준비를 해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연구를 하거나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관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여태까지 이제
아이들이 면접을 하고 오면은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얻었던 데이터들이랑 그리고 외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혼합 이렇게 모아서 자료 분석을 했을 때 한 몇백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거기서 좀 선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한 거를 지금 입시정보 게시판에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뽑은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그거 보실 때 뭘 좀 보셔야 되냐면 거기 보면 1번 지원동기, 2번 진로, 3번 동아리, 4번 수상, 5번 뭐 지원대학, 이거 아니구나, 성적, 독서, 보고서, 세부 능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지원동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자기소개서 4번이랑 잘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겠죠. 왜 본인이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지원 동기부터 말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발전성을 갖고 내가 니네 학교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4번에다가 다 쓴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말해야지 자기소개서 4번에서 쓴 거랑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생뚱맞게 틀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뭐 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에서 갈등 상황 어떻게 해결했나요? 뭐 교사 관련 동아리 한 활동과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정말로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배운 게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러면 답변하는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은 진짜 준비하고 진짜 해본 아이들은 할 말이 많아요. 막 졸라 고생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한 아이들은 그거를 만들어 온 티가 나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활동한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키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실성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써진 것들을 그냥 한번 쫙 보시면 2학년 때 영어 성적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네.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점점 내려간 거죠? 수학 성적이 낮은데 어떻게 극복할래요? 다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카르페디엠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고 앞전 소자와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앞전 소자의 효율성을 높이 쓰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생활기록부 안에 없는 내용들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기록부 안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만약 말을 못해도요. 그거는 솔직히 좀 감점은 되겠지만 이게 신뢰 여부 그러니까 서로 신뢰도 말 못하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신뢰도 말 못하면 아웃이에요. 대신 생활기록부 안에 없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짧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서로 신뢰도는 아이가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서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쭉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 서류 신뢰도 부분이 좀 중요하고 여기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걸 보면 기타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이 몇 개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첫 메인 화면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학교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홈페이지 정도 당연히 들어와서 보여주는 이런 그게 기본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면 첫 화면이 뭔지 아시냐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학과 소개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학과장님, 교수님 혹시 이름 아나요?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조금 짓궂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커리큘럼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은 뭐예요? 그 얘기는 학교 홈페이지 돌아서 그거 보지 않으면 말 절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다 한번 습득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좀 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
요런 것들을 대해서 요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수시대학 면접 탑 질문 해가지고 저희가 입시정보 게시판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면접에 대한 오늘 서류 신뢰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면접은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류 신뢰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가 활동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 진위 여부,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나의 활동의 과정과 그걸 통해서 나의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대학에다 좀 다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할 말 뭐예요? 그거 말고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마지막에는 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걸 배우고 나의 이런 잠재 능력이 발전했다라는 걸로 좀 어필을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대학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건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잠재 능력을 발전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모든 질문에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정말 물어볼 만한 질문 사항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라이브, 다음 시간 라이브에는 학부모 특강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을 할 거고, 자기소개, 그러니까 면접은 저희가 한 번 더 자기소개서랑 세부 능력 때문에 녹화방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녹화방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릴 거고, 다음 라이브 화요일 날이잖아요. 화요일 날 4시인데, 화요일 날부터는 학부모님 특강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했고, 네, 이게 라이브에서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입시 상담하면서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면접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상담 한 30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